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저희 방송은 이제 최초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한 북한군 사망자 정확한 숫자 1만 2천 명이 사망한 이 소식을 여러분께 특종으로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자, 저희가 예전에도 잠깐 북한군 사망자가 터무니없이 낮게 지금 보도가 되고 있고 2025년도 4월 달에 국정원 보고서에 따르면 2천 명이 부상당하고 600명이 사망했다 이런 이제 터무니없는 국정원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저희가 추적을 쭉 해봤는데 저희가 현재까지 지금 북한군 서해 사망자 전사자가 1만 2천 명을 넘어서고 있다. 자, 이런 얘기가 들었고요. 부상자만 해도 2만 명에 육박하고 있는 이 사실도 저희가 또 추가로 확인했습니다. 북한군은 아직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여한 자국군의 사망자 명단을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몇 명이 죽었는지 또 몇 명이 부상당했는지 공식적으로 발표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북한군이 가지고 있는 국비 문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추가로 입수하거나 국정원이 또 입수하거나 해가지고 그 숫자를 밝혀내기가 쉽지가 않죠. 자, 우리는 그 러시아 주재 북한 대사관 쪽 라인들 또 이제 기타 러시아 쪽의 정보 라인들을 통해서 북한군의 사망 숫자를 대략적으로 저희가 이제 파악을 해봤는데 1만 2천 명이 넘어서고 있다. 그러면 이 전쟁에 참전한 북한 군인은 총 몇 명이냐? 2023년부터 현재까지 약 12만 명 이상이 이제 참전한 것으로 저희는 이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북한군이 12,000명 정도가 참전했다고 지금 보도에 나오는데 이건 새빨간 거짓말이고요. 그 정도의 병력 가지고 전쟁에 참여할 수도 없을 뿐더러 북한군이 초기 쿠르스크 해방 전쟁이라고 해가지고 처음 참전했을 때 우크라이나의 주력 부대가 이 지역을 이제 침공을 했고 러시아는 속수무책으로 이 지역을 이제 뺏겼습니다. 자, 이걸 회복하는 과정에서 북한군이 무리한 전략을 쓰면서 떼죽음을 자처했는데 달랑 600명이 죽었다. 이거는 새빨간 거짓말인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왜 북한군의 사망자가 이렇게 많은지 이 정확한 근거들을 여러분께 말씀에 올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대한민국 국군이 있습니다. 북한군은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참전을 했죠. 자, 여기서 보게 되면 당시 베트남 전쟁에 참전해가지고 우리 국군이 약 32만 2천 명 정도가 64년도부터 73년도 사이에 동원돼가지고 5천여 명이 전사했고 1만여 명이 부상당한. 그러니까 참여 군인 숫자나 또 이제 연도를 보게 되면 상당히 이제 그 아주 적은 숫자가 전사했고 또 부상자도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가 않습니다. 자, 그에 비해서 미군은 전사자가 무려 58,220명, 부상자가 15만 명. 자, 여기서 2만 1,000명은 상당한 장애를 입은 만큼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자, 거의 약 300만 명이 참전을 했고 약 한 150만 명이 실제 전투에 참전했을 만큼 미군의 병력이 엄청난 숫자가 베트남전에 들어갔죠. 자, 그런데 미군의 그 막강한 전력, 그 군사 숫자는 물론이고 엄청난 전비를 쓰고도 미군이 한국군에 비해서 큰 피해를 입은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미군의 전략 전술이 실패했고 너무나 방만했고 또 베트공을 너무 얕봤고 자, 이런 이제 전략 전술의 실패가 이제 불러온 참사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자, 그와 반면에 한국군은 왜 이렇게 사망자가 전사자가 적고 피해가 적냐? 이거는 당대의 군사 전략가, 군사 천재였던 최명신 장군이라는 그 엄청난 위대한 분이 파병 월남군을 이끌고 전쟁에 참여해서 한국군이 엄청난 전공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전사자와 부상자가 미군에 비해서 턱없이 낮게 이제 나온 거죠. 자, 그러면 왜 이렇게 그 공로는 큰데 희생자가 적으냐? 자,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그 당시에 미군 지휘부가 한국군은 전쟁 경험 그리고 이제 군사 장비 여러 측면에서 미군의 게임이 안 되기 때문에 미군에 들어와 가지고 미군의 지휘를 받으면서 하라고 했는데 이거를 끝까지 반대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군이 독자적으로 작전을 할 수 있는 작전 권한을 가진 거죠. 그러니까 미군에 배속되지 않고 독자 지역을 맡아 가지고 독자적으로 이제 전쟁을 하는 자, 이 독자 전쟁 수행 능력을 확보를 했고 두 번째는 미군이 그 당시에 대대 병력 단위로 전술 했는데 한국군은 중대 단위로 이거를 편성을 했습니다. 자, 당시 미군은 중대 단위로 만약 가게 되면 소규모의 각계격파 당해가지고 위험할 수 있다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오히려 최명신 장군은 게릴라 부대의 특성상 소규모 부대 편대를 완성해가지고 이 중대 단위의 그 장벽을 쌓고 방어하면서
수색하면서 이제 그 베트남 전쟁을 이제 이끌었는데 이 전략이 미군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고 훨씬 더 많은 베트공들을 갖다가 제거하는데 도움이 된 거죠. 그리고 민간인들을 잘 설득해 가지고 밤에는 베트공이 되고 낮에는 이제 뭐 민간인 되고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대민 지원 활동을 또 많이 했습니다. 자, 이 결과 한국군은 희생자를 줄이면서 어떤 부대는 중대 단위가 베트콩의 연대 단위를 맡아가지고 연대를 괴멸시키는 이제 그런 전공도 세운 적이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작전 지휘관이 굉장히 우수했고 또 그 미군과의 작전권을 분리시켜가지고 독자적인 작전 권한을 썼기 때문에 소위 미군의 총알바지가 안 됐다는 거죠.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미군이 다 가지고 있는데 미군이 워낙 많이 죽으니까 좀 위험한 곳에 뭐 무리하게 막 한국군을 파견해가지고 내몰게 되면 무리한 희생자가 나오게 돼 있는 거죠. 만약 그 당시에 최명신 장군이 미군의 밑에 들어가가지고 미군이 시키는 대로 했더라면 아마 떼죽음 당했을 겁니다. 자, 이걸 분리시켰고 또 최명신 장군의 탁월한 어떤 그 군사 전략가로서의 지휘 능력이 한국군의 그 사망자를 줄이고 또 이제 피해를 많이 줄인 거죠. 자, 그러면 북한군이 600명밖에 안 죽었다 이런 새빨간 거짓말을 누가 믿습니까, 여러분? 믿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북한군이 12,000명이 들어갔다고 그러는데 12,000명이 아니고요. 12만 명이 이제 들어갔는데 그걸 10분의 1로 줄여가지고 국제사회에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북한 정보기관 또 러시아 북한 대사관들은 역정보를 흘려가지고 북한군이 참전한 게 아주 최소화시켜가지고 별거 아닌 것처럼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여러분 보시기에 별거 아닌 것 같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북한군이 왜 이렇게 떼죽음 당했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북한군이 독자적인 작전권을 가지지 못하고 러시아군에 기속이 돼가지고 러시아군이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그러니까 러시아 하부 군대로 이제 전략이 한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군이 생각하는 게 뭐겠습니까? 자국 군대는 가급적이면 안 죽이고 위험한 곳에 북한군을 내몰아가지고 총알바지를 시키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나쁘게 보는 게 아니고 똑같이 미군이라도 자기 군대는 아끼고 다른 군대는 내보내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러시아도 너무나 많은 병사가 죽었기 때문에 북한군이 자기 작전권 시야로 들어오게 되면 당연히 북한군을 먼저 내몰고 총알바지로 쓰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최명신 장군과 같은 그런 훌륭한 지휘관이 이번에 파병된 북한군 지휘관에는 없다는 겁니다. 거의 뭐 김정은에게 꼭두각시 역할을 하는 완전히 한심한 지휘관들. 자, 이런 애들이 가다 보니까 전쟁 수행 능력이 전혀 없는 애들이 지금 들어갔다 이거죠. 자, 여기에 북한군은 산악전에 익숙한 훈련을 했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은 이제 평야지대의 전투입니다. 평야지대의 전투 상황을 인지하지 않고 무리하게 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드론 전쟁 또 이제 미사일들이 날아오는데 자, 이 눈먼 장님같이 앉아 있다가 한 번은 북한군 지휘부를 타격했는데 500명이 한꺼번에 죽은 사건도 있었고요. 드론이 따라다니면서 북한군을 그냥 뭐 파리 잡듯이 그냥 죽였는데 달랑 600명밖에 안 죽었다는 것은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쿠르스크 소위 해방전쟁에 척이 참전했을 때 그때 이제 거의 떼죽음을 당했고요. 그때 이제 10,000명 이상이 죽은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죽은 다음에 그 이후에 부대들이 그 전쟁 상황을 인지하면서 방어 전략을 썼기 때문에 희생자가 확 줄었는데 이 초기 때에는 완전히 그냥 거의 뭐 떼죽음 상태였지요. 자, 또 하나의 중거는 뭐냐? 북한이 소위 영웅들을 기리는 이 중앙당 모임에서 101명의 공화국 영웅을 이제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영웅들에게 메달을 다 이렇게 수여했는데 101명의 공화국 영웅은 북한이 공개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팩트인 거죠. 그러면 600명이 죽었다면 6명 중에 1명이 공화국 영웅이 됐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여러분. 말 그대로 공화국 영웅이라는 것은 그냥 총알에 맞아 죽은 게 아니라 전쟁을 수행하면서 뭐 백성엽 장군 같이 최명신 장군 같이 어떤 뛰어난 공적을 세운 군인들에게 수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6명당 1명의 공화국 영웅을 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6.25 전쟁 때 공화국 영웅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627명의 공화국 영웅 칭호를 받았습니다. 3년간 전쟁에서 엄청난 희생자가 나왔는데 당시 북한군 전사자가 52,000명입니다. 그러니까 52,000명에서 600명이 나왔으니까 이거는 90명당 1명꼴의 영웅이 나온 겁니다. 90명당 1명꼴에. 자, 6.25라고 하는 그 3년간의 전쟁에서도 600명밖에 안 나왔는데 지금 쿠르스크 전쟁에서 101명이 나왔다는 것은 600명 사망자에서 100명의 영웅이 나왔다. 이거는 새빨간 거짓말이고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12만 명이 파병돼가지고 12,000명이 죽었다고 가정하게 되면 101명의 영웅은 110명당 1명의 영웅이 나왔다. 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6.25 전쟁하고 비례를 해봐도 6.25 전쟁이 훨씬 더 북한군에게는 치명적인 그런 이제 결과를 가져왔죠. 그러니까 초기 때 북한군이 서울로 침공해서 부산까지 갈 때에는 북한군의 인명 피해가
많지 않았습니다. 일방적으로 미군과 대한민국이 피해를 보다가 낙동강 전선에서 북한군이 떼죽음 당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인천 상륙작전에서 들어오는 부대에 의해서 또 한번 괴멸되고 후퇴하는 과정에서 북한군의 손실이 엄청나게 발생했는데 이거는 이제 후퇴하다 보니까 이제 미군 폭격에 맞고 뭐 부대에 포위돼서 죽고 해가지고 5만 명 이상이 떼죽음 당한 거죠. 뭐 더 많이 죽은 것은 중국인민 해방군이 더 많이 죽었지만 일단은 북한군도 5만 명 이상이 전사했습니다. 5만 명 중에 627명이 공화국 영웅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쿠르스크 해방 전쟁에서 소위 101명의 영웅이 나왔다. 그런데 죽은 사람은 600명밖에 안 된다. 이거는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북한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이런 걸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정원이 참 엉터리라는 게 그런 얘기인 거죠. 최소한 국정원이 발표라고 하게 되면 공화국 영웅이 101명이 나왔다고 하게 되면 왜 달랑 600명밖에 안 죽었는데 6분의 1이 공화국 영웅이다? 이거는 최소한의 분석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한 이 북한 군인들의 이 참상이라는 게 달랑 무슨 뭐 1만 명이 참전해가지고 600명이 죽었다? 이게 아니고요. 약 한 12만 명이 참전해가지고 적어도 12,000명 이상이 죽었고 2만 명 이상이 큰 부상을 입은 그런 전쟁이었기 때문에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그 민심의 어떤 분노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한 600명이 죽은 거하고 10,000명이 죽은 거하고는 다른 거죠. 10,000명의 소위 북한의 부모들이 이게 열받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12,000 가구의 북한 부모들이 사랑하는 나의 아들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달러 땡전 한 푼 안 주고 아무런 보상금도 안 줍니다. 자, 내 아이가 죽은 것도 억울한데 그 가족에게 그 어떤 보상금도 안 준다? 그러면 러시아 정부가 북한 군인들이 사망할 때마다 최소한 한 10만 불 이상의 돈을 주는데 적어도 10,000불 이상은 현물로 주는 게 맞는 거 아닐까요? 근데 김정은 본인의 입으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어떤 희생도 조건도 없이 나가가지고 목숨을 바쳤다. 이걸 김정은이가 본인이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12,000명을 죽이고 나서도 북한 정권은 이제 아무것도 안 주니까 전사한 가족들 또 부상당해서 장애가 심각한 이런 군인들이 적어도 3만 명 이상이 되니까 그 부모들이 들고 일어나게 되고 그 역량이 북한 사회 전체에 상당히 안 좋은 효과를 주다 보니까 김정은이가 바빠 맞아가지고 뭐 했습니까? 영웅 메달을 수여하는 막 여기 나와가지고 눈물을 질질 짜면서 그 가족을 품어 안으면서 막 절까지 막 했습니다. 오죽했으면 김정은이가 그 전사한 가족들에게 절까지 하겠습니까? 뭐 가슴이 아프다 뭐다 하면서 막 난리를 치고 그리고 이제 평양에다가 러시아의 전쟁에 참전한 북한 군인들의 희생자 가족들을 평양시로 옮겨와서 그들에게 아파트를 공짜로 하나씩 다 만들어주겠다. 그래서 아파트를 짓고 있습니다. 자, 이것으로도 안 돼가지고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파병 그 전쟁 기념관을 만들어가지고 그 기념관 식수 작업을 하는데 김주애까지 데리고 나와가지고 그 어린 딸내미가 삽 한 번 안 쥐고 딸내미가 같이 막 식수를 합니다. 자, 그만큼 김정은이가 파병한 군인들의 그 사망자 또 부상자에 대한 그 눈치를 많이 본다는 얘기죠. 그리고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하고 있습니다. 돈만 못 줄 뿐이지 돈 말고 북한의 그 자원,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을 쥐어 짜가지고 희생자와 부상자들에게 최대한 뭔가 혜택을 주려고 하고 있는 거죠. 이걸 저희가 지금 국내 언론이나 그 어떤 그 뭐 기관에서도 북한군의 사망자 숫자를 정확히 밝히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북한군이 600명밖에 안 죽었는데 공화국 영웅이 101명이 나왔고 그리고 뭐 북한 김정은 정권이 요란하게 막 국가 행사를 막 몇 번씩이나 하는데 그럴 수가 없어요. 북한은 뭐 동계 훈련 같은 거 한 번 할 때마다 600명, 1000명씩 죽습니다. 우리하고 달라요. 걔들은 인명에 대한 어떤 그런 소중함도 개념도 없고 군사 훈련을 하는 과정에 북한 군인들이 막 얼어 죽고 맞아 죽고 뭐 엄청나게 죽습니다. 몇백 명씩 죽어요. 죽어도 뉴스에 한 줄 안 나옵니다. 자, 그런 나라인데 달랑 600명이 죽었다고 해서 북한 김정은 본인이 뭐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자, 우리가 단순히 뭐 정보에 의해서 북한군이 12,000명이 죽었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게 아니고 이 말이 왜 신빙성이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이제 데이터와 근거를 가지고 특히 이제 우리가 베트남 전쟁에 참전했던 역사적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전쟁과 비교해서 왜 북한군이 엄청난 희생을 치를 수밖에 없었고 왜 죽었는지에 대해서 상식적인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께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뭐 우리가 이제 그 강철한 TV는 이제 늘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북한 관련된 다양한 뉴스 가운데 아주 정확하고 팩트에 근거한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께 정확한 뉴스를 전달해 올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뭐 북한의 다양한 뉴스들을 또 이제 뭐 남들이 할 수 없는 이런 정보들을 여러분께 지속적으로 이제 보도해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채널에 대한 좋아요, 구독 그리고 항상 이제 후원해 주시는 우리 많은 분들께 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